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국에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셨는데 지금은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용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용환입니다. 아우, 최근에 정말 교수님 많이 뵙는데 아까 기사 검색했는데도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교수님은 행정학 박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박사는 행정학 박사, 석사는 법학 예, 두 경제법을 가지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학부에서는 경영학하고 법학을 네, 했어요. 융합으로 잡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도 지금 국회 상임위, 국방위 상임위가 있었는데 그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지금 예측도 안 되고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을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아직 근데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윤석열 씨는 네. 이것에 대해서 반성이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해서 된 네네. 것이다라고 이제 정당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네. 지금 이제 그 탄핵 요구안이 이제 처리가 될 탄핵안이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왜 그러면 이게 탄핵으로 민주당 그리고 야육당 다 합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했느냐 하는 네. 면을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내란죄 일부 국무위원이나 또 국무위원에 준하는 분들이 오늘 국회에 와서 내란죄라고 말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식으로 말한 사람도 있죠. 분명히 이상민 장관도 장관님이 그랬죠. 그랬어요. 네. 네, 본인들이 이제 찔리는 거죠. 내란죄 요건들이 뭡니까? 일단은 전쟁 시기가 아닌 때 그렇죠. 국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그렇죠. 전복을 하려고 한 거. 국민에 대해서 총뿌리를 겨눴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실탄이 있다 없다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그게 공포탄이었든 뭐였든 간에 네. 그 자체는 중요치 않아요. 총구가 어디를 향했느냐? 국민.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네. 국회를 봉쇄한다는 계엄법에 없습니다. 분명히 헌법에 있는 계엄 조항의 77조에 없어요. 국회 봉쇄는 그게 없군요. 계엄의 근본 취지는 행정,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행정 그리고 사법 이 부분을 전쟁하는데 재판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을 함부로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이제 계엄 사령부가 장악을 해서 입법을 뺀 나머지 행정과 사법을 원활히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전시를 상정한 거잖아요. 원래 네. 계엄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헌법에 따른 계엄 77조도 있고 계엄법도 있고 계엄에 대한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사실은 미군에 통보하게 돼 있고 나중에 이게 진전이 되면 우리 작게 5025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미군이 나중에는 이 전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전에 미군한테 넘어가기 전에 긴급하게 손을 쓰는 이런 절차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인 거죠. 성공했으면요. 성공했으면 지금 이런 얘기들 하겠어요? 못하죠. 쿠데타 성공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 실패한 거 국민에게 총구를 거뒀다. 내란죄 요건이 100% 성립합니다. 네.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하면 재밌는 게 있죠.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이런 것들 외에는 형사소추를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지금 형사소추도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인 그렇죠. 형사소추도. 그렇죠. 그거를 검찰이 할 거냐 경찰이 할 거냐 국수본 같은 데가 할 거냐 공수처가 할 거냐 이런데 이제 이런 절차적인 것만 남아 있는 거지 형사소추도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내란죄에 기초해서 탄핵을 직접적으로 발의를 한 것이고 네. 이제 그 두 가지죠. 이제 발의해서 7일 날 이제 탄핵이 발의가 되면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네. 이제 결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결의가 된다, 가결이 된다, 안 된다. 두 가지가 남잖아요. 그죠? 네. 되려면 200석 이상, 그렇죠. 3분의 2 이상이니까 200석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야육당을 합치니까 192석입니다. 네. 8석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 8석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된다로 한번 전제를 해보자고요. 오늘 여당 소장파 5명은 이 가결 쪽의 입장보다는 아닙니다. 그 가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임기 단축 임기 개헌으로 단축, 가자 개헌, 이 개헌으로 얘기입니다. 가자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제가 우선 제 결론을 제 소신 및 제 추측을 말씀드리면 가결이 안 됩니다. 가결이 안 되는 된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소위 장관급을 하면서 한복판에서 지금 보수 지도자들의 민낯을 다 봤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제가 위원장 장관급 할 때 비서관 하다가 위에 올라와서 부총리 되고 다 했습니다. 장관 부총리 됐습니다. 네. 최상목 지금 부총리도 그 당시 비서관을 하고 있었고 지금 장관으로 올라왔고요. 등등등 대부분 같이 일했던 분들의 생리를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아는 편입니다. 네. 이들이 현재 그들의 당내 사정으로 보면 5월 동주죠. 그쵸. 서로 목표 지점이 다른데 한 배를 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묘하게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모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미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미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어디로 영향을 미치냐? 특검이나 특검으로 가도 100% 탄핵 간다는 걸 알고 있고요. 네. 탄핵으로 가면 본인들이 대통령이 못 된다. 요 지점에 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론은 제가 못 된다인데 그건 또 추가적으로 부연하기로 하고 네. 일단 된다 못 된다 절차와 내용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결이 됐다. 네. 그러면 바로 대통령이 직무집행이 정지되죠. 그렇죠. 예, 정지가 되면 권한 대행이 이제 오죠. 예, 그러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그렇죠. 지금 국무위원들이 다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네. 수리를 안 했잖아요, 아직.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저 국방부 김용현 장관만 씨만 했어요. 예. 자, 여기서도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으로 직무집행을 할 자격이 있느냐, 내란죄의 수개인데. 주범위죠, 수개죠. 수개인데, 예. 네, 자격이 있느냐, 그럼 본인이 사표를 수리할 자격이 권원이 있느냐에 없는 대해서부터 사실은 퀘스천이죠. 네. 근데 뭐 아직 법적으로 우리가 다 그 자리를 못 내려놓지 못하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수리했다 쳐요. 근데 나머지 이제 국무위원들 수리를 안 했잖아요. 네,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권한대행으로 이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겠죠. 박근혜 때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씨 네. 누구를 체포하라고 했습니까?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 예.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 계엄에 국회에 대해서 못 건드리게 돼 있단 말이죠. 조항이 없어요. 뭘로 체포를 할 거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체포를 하라고 했어요. 원래 체포를 하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속마음이 그랬겠죠. 당연히. 어쨌든 이런 정도로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또 그 연속선상에서 권한대행을 하겠죠. 자,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남느냐면 헌재로 넘어가죠. 네. 헌재는 9명이 총 구성원인데 지금 현재는 6명. 6명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7인 이상이 참석해서 6인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해야 네. 완전히 이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헌재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 2명 임명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추천은 대통령실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정당 쪽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아직 민주당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완결이 안 됐을 건데요. 여하튼 지금 현재는 6명으로 알고 있고 네. 9명 중에 7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6명 이상이 이제 가결을 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지금 유고처럼 돼서 권한 대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거냐? 총리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권한 대행은 신분으로. 사실상 네. 모든 권한을 다 대행하는 거니까요. 네. 총리가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할 거냐? 국민적 압력을 견디기 어렵다. 본인들 속마음은 임명 안 하면 계속해서 헌재 재판을 못 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겠죠. 네. 그리고 계속 민주당 탓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 때문에 이 3명이 임명되지 못했다. 요 말을 하고 싶은데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고 국민적 압력을 이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헌재 재판이 열리는데 다 헌재 재판관들이 보수화돼 있다 걱정하죠. 네. 과연 이 건에서 내란죄에 대한 게 확정적으로 입증이 되죠. 국회에 난입했잖아요. 네, 그렇죠. 난입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포고령에 국회에 대해서 정치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포고령에 써 있죠. 네, 불법이죠. 네, 네. 명백한 불법 위법을 놓고 헌재에서 그에 대해서 판결을 엉뚱하게 한다? 그 헌재 재판관들 버틸 수 못 있을까요? 버티죠. 헌재는 정확히 말하면 정무적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네. 정치로만 재판하라가 아니라 정무적인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법감정을 다 감안해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있을 필요 없죠. 대법원에서 다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과연 국민의 법감정 지금 오늘 여론조사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오늘 아까 근데 탄핵 여론은 한 72% 정도 그렇죠. 나왔거든요. 72% 물론 이제 조금 진보 부족하긴 성향이냐 한데. 보수 네. 성향이냐 있지만 네. 여전히
이 소위 찐보수 성향 일부 이제 남아 있어서 그들이 반반 정도 나왔다고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도 퍼센테이지면 이미 심리적 탄핵은 다 진행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73.6% 나와요. 예, 예. 리얼미터 조사로. 네네. 예. 재판관들도 무시할 수 없을 없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마도 저 여론조사가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박근혜 탄핵 때는 80%가 넘었거든요. 아마 80% 이상 네. 저는 간다고 봐요. 저게 500샘플 조사죠. 네네, 지금 맞습니다. 보면. 504명. 네, 급하게 하느라고 아마 500샘플만 했겠죠. 네. 원래 전국 지표 조사의 최소 기준은 1000샘플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이제 사람들이 더 끌어오르는 분노와 이 내용들을 보면 저 비등점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결이라고 그러면 이제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들이 이제 판결이 끝나면 심리를 하고 판결이 끝나면 이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되죠.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12월 달에 그 당시 12월 3일 날 아마 국회에서 가결이 됐었을 거예요. 9일 날 가결이 네. 됐을 거예요. 네. 3일 날 발의를 해서 발의하고, 네. 9일 날 가결이 돼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헌재에서 판결이 났고 3월 17일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서 5월 9일 날 장미 네, 대선이 이제 펼쳐졌죠. 네. 마찬가지로 그 시간텀을 계산해 보시면 그런 절차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안 됐다. 안 되는 경우. 네. 저는 이제 안 된다의 100%라고 저는 뭐 감히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8석이 안 넘어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8석이 넘어갔을 때 자기들이 집권을 못한다. 이들이 찬바람을 마저 봤거든요. 네, 잠시 2017년에. 풍찬노속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아랫목을 계속 맛보면서는 더 이상 풍찬노숙을 할 결기를 가진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이 지경이면요. 젊은 소장파 의원이라든지 또는 청년들 목소리에서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다. 또 원로그룹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정계 은퇴한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죠 지금. 네. 보수 정풍운동이라도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2017년에 제가 전당대회장에서 다 당의 최고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 나물에 그 밥들 창피한 줄 알고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고 다 물러나라 라는 얘기를 했다 미친놈으로 찍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최소한 누구라도 그 이상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객관적 상황이죠. 네. 하나도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는 탈당 요구를 했고 하나마나한 요구죠. 그 탈당 하나마나한 요구를 요구. 네. 한다고 해서 5월 동주가 깨지지 않아요. 탈당 요구라는 게 같은 배를 타고 있다가 옆에 예를 들어서 다른 배를 보트를 마련해서 옮겨 탔다 쳐요. 네. 그런다 한들 이들의 방향성이 갈라지느냐 안 갈라져요. 갈라지죠. 네. 대통령이 자기가 돼야 되겠다는 목표 또 이 권력 윤건이 권력을 놓지 못한다는 목표가 똑같아요. 일정 기간을 유지하고 가야 자기들이 또 집권한다. 또 집권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5월 동주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오세훈, 홍준표, 뭐 추경호 그 누구도 심지어 뭐 김기현, 안철수 그 누구도 그 목표는 똑같아요. 나경원까지 다 다 있습니다. 유승민 소위 잠시라도 네. 대통령 그 여론조사에 포함됐던 분들은 여전히 그 미몽에서 깨어나오지 못해요. 본인들이 내가 집권할 수 있다는. 조금 깨끗하다라고 하는 나경원이나 유승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미몽에서 절대 못 깨어날 것 같아요. 피부가 깨끗한 건가요? 어디가 깨끗한 건가요? 어쨌든 피해자였다. 그 네네. 명태균 여론조사로 인해서 네네. 피해를 봤다라고. 자, 피해를 본 생각했어요. 분들이면 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까요? 진짜 깨끗한 피해를 본 분들이면 명태균 씨 왜 고소 안 합니까? 그렇죠. 제가 명태균 씨 여론조사 활용 부분에 대해서 오픈했을 때 이틀 만에 저를 고소했죠. 네. 자, 피해를 본 분들인데 왜 고소를 안 합니까? 그 내용대로라면 안철수 씨 엄청난 피해를 본 분이죠. 그렇죠. 왜 고소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들이 이제까지 한 패턴을 보시면 조금만 자신 있으면 상대방을 고소하고 압수수색하고 밟고 누르고 하는 거에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만 유리하면 바로 해명도 해요. 예를 들어 오빠가 누구야 했을 때 그거 친오빠인데? 왜냐면 뒷문장을 봤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네. 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싶으면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 피해자까지 됐는데 거의 지금 드러난 대로 하면 명백하게 피해자인 거잖아요. 실제는 그렇죠. 또 더 까봐야지 알지만 네. 왜 고소 안 합니까? 그러면 논점이 샜는데 네네.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라고 안 된다죠. 보는 거는 간단하다. 그들이 여전히 그 하나밖에 없는 왕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는 소위 자칭
보수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이 뭘로 나올 거냐를 예측해 볼까요? 그게 지금 오늘 그 소장파들이 말한 개헌 네, 맞습니다. 아닌가요? 예. 뭐냐면 이들이 먼저 소장파, 그다음에 보수 원로,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이 바람잡이를 하죠. 네. 임기 단축 개헌 가자. 시스템을 다 때려엎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마치 그들이 똥을 쌌는데 똥을 싸고 지금 뭉개구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걸 다 치우기도 전에 이 시스템을 전체를 바꿔서 다른 집으로 가자. 새로운 것에 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주도권을 우리가 또 뺏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당내에도 민주당 내에도 특검 및 탄핵으로 일관하자라고 하는 의원님들 모임도 있죠. 네. 그다음에 개헌에 대한 하자는, 모임도 있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개헌 모임에 참여를 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들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분명히 특검 탄핵은 안 간다.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를 같이 개헌으로 걸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권력 구조, 내각제 이런 부분을 섞을 거냐,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할 거냐, 독일식 이원 집정부제를 할 거냐 등등등으로 하면서 많은 논점들을 흩뿌리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 내란죄에 의한 어떤 특검, 그다음에 탄핵 이런 부분이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들의 미래를 엄청나게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시스템을 건드려요. 예를 들어 개헌 전체를 하자고 하면서 네. 87년 체제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죠. 그 40년 넘어갔죠. 이상이 이렇게 네. 넘어오다 보니까 87 체제를 깨자라 하면서 논점을 교묘하게 돌려치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게 한 가지. 네. 두 번째는 네. 시간을 번단 말이죠. 지금 저희가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건 최하 2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임기 단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건 1년 단축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아직 시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지방선거까지는 하자. 네, 기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이들이 내세울 논리는 뻔합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지시키고 총선, 그러면 미국식으로 미국이 상하원이 다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중간선거를 하잖아요. 네. 6년 임기, 4년 임기인데 2년 단위로 중간선거를 하면서 맞춰진단 네. 말이에요. 대선 지선을 맞춰서 즉 행정 수반을 뽑는 선거를 맞추고 그다음에 국회 입법을 뽑는 거를 맞춰서 2년 단위로 일종의 중간 평가를 하자라고 논리를 세울 거예요. 그러면 일제히 조중동 메이저 레거시 미디어들이 들고 나와서 바람잡이를 합니다. 오늘 벌써 바람잡이가 나왔어요. 아, 이미 그런가요? 중앙일보 칼럼을 보시면 네. 이미 국가 시스템 개헌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민주당의 일각에서도 4년 중임제로는 얘기는 하지만 비슷한 논리 아니에요? 네, 4년 중임제 당연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네. 심지어 내각제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너무 논점이 흐트러져서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지경으로 내란죄까지 몰고 왔으면 최하 2년. 왜냐하면 선거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임기가 흐트러져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번에 예외를 두면 되거든요. 2년 땡기는 걸로 해서 3년으로 윤 정권은 마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예외를 둬서 부칙에다 예외를 둘 수가 있거든요. 네. 둬서 다음부터 맞추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가결이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가결이 돼서 대선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5년 단임제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대로만 하면 5년 단임제인데 그때도 또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 가결이 돼서 대선 치르는 부분과 함께 또 개헌 논의를 할 수가 있죠. 아, 가결을 해놓. 대선과 함께 개헌. 그러니까 탄핵 기간에 네. 탄핵해서 만약에 나왔고 대선 준비할 때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사실은 그거는 국민의힘의 의지에 달려 있죠. 네.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탄핵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순서는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날 발의를 하는데 그날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올린다고 했거든요. 네네. 요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이미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나기가 이제 몰아칠 때 같이 몰아치는 건데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사실은 돼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죠. 10일로 네. 이제 해놨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강도를 한번 보시면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윤석열 이번 탄핵 예. 해서 하는 부분들이 강도가 어느 게 더 세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내란죄에 의한 탄핵이 뭐 더 압도적으로 세죠. 세긴 네. 센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특검이잖아요. 특검. 아직 그건 직접적 탄핵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검으로 가면 탄핵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 오늘 보면 박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해놓고 김건희 특검은 찬성한다 이래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궤변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데요. 전혀 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그럼 본인이 어느 정도 본인은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은 해방이 되고 싶은 거죠. 어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런 편법 요즘 국민들이 모를 사람 없습니다. 네. 그들이 어긋나게 이렇게 표결을 한다고요?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김건희 특검 가면 반드시 탄핵 간다. 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네. 100% 탄핵 간다. 99도 아니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쇼잉한다.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정신을 잘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으로 가서 빨리 대선을 하는 게 그나마 이 민심을 잘 민심을 잘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네. 속마음을 들켰죠.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고 임의단축 개헌 이런 것들로 가서 네. 이재명 대표 판결까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한 분이 있죠. 언론에 나와 있죠. 네. 굉장한 착각 속에서 그야말로 미몽 속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대놓고 국민이 안중에 없고 국민의힘 당만 네. 안중에 있고 집권만 안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이재명 대표 사법적인 재판 부분과 이 탄핵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죠. 리얼하게 네. 어떤 논리적으로 또 여론조사 이런 데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로 놓고 봤을 때 이 판과 이 판이 동렬에 놓고 같이 비교할 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속마음은 오로지 그래서 시작도 A도 Z도 다 이재명 사법 처리. 그러면 더 리얼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지난 말도 안 되는 1심처럼 나쁜 저기를 받았다. 네. 그게 이 탄핵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계 없습니다. 엄밀하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끌어다 붙여서 견강부회를 하면서 갖다 끌어다 붙여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를 대놓고 버젓이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슬픈 2024년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일단 탄핵에 관한 그 절차가 있다면 지금 이제 내란죄와 관련한 또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한 절차들이 진행이 같이 되고 있고 만약에 교수님의 예측과는 좀 다르게 탄핵이 가결이 돼서 대선이 장미 대선이 또 치러진다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님의 지금 이 재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를 궁금해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그래서 법원에서 했던 얘기가 있죠. 법원 네. 사무처장인가가 나와서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은 했는데 네. 사실상 쉽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선돼서 취임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형사소추 기존 새롭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금지잖아요. 네. 그렇다고 기존 재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게 선거법 관련. 뭐 그걸로 이제 하려고 할 텐데 네. 과연 그렇다면 그때 재판부는 네. 과연 그 눈치는 또 안 볼까 현실적으로 지금 1심 재판관 제가 황당한 뉴스 기사를 봤죠. 뉴스에서 뭐라고 그걸 미화했습니까? 카톡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말씀드려볼까요? 요즘 세상에 카톡도 안 하고 외부 차단 히키코모리처럼 하는 사람이 정상적 사고입니까? 아니죠. 네. 네, 그게 미담이 될 수 있어요? 없고요. 네. 사람들의 기본적인 법 감정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죠. 판사님들도 엄청 여론을 열심히 본다고 들었어요. 봐달라가 아니라 네. 또 여론에 굴복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기본적인 법 감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네. 소위 사회 상규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같이 뉴스도 보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 탄핵에 대한 절차들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그 내란죄와 관련한 부분 이게 지금 대통령을 누가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지금 국방부 장관은 사임을 시켜놨는데 지금 내각은 다 그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요 절차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란죄와 관련. 자, 이제 내각에 대한 사표는 사임은 이제 예를 들어 참모총장도 자기가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네. 코미디 같죠. 사의를 바로 표명한 국방장관한테 사의를 표명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놈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다들. 지금 그런 상황 그리고 다 같아요. 빠져나가는 네, 거예요. 총대를 세워놓고 네. 글로 다 넘기고 있어요. 여튼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각의 이제 사표 수리 여부는 이제 대통령 또는 뭐 권한대행이 생기면 권한대행이 판단을 할 테니까 아직은 진행 중이라서 소위 무정부 상태는 아닌 거죠. 아나키즘은 아닌데 제가 국민들이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 톡을 보고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 다 사임하고 무정부가 오히려 낫다. 얘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라는 글들이 꽤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소추를 한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기존 같으면 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계엄이 살아있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보면 서울의 봄도 있지만 서로 대치하면서 서로 막 체포를 네, 하려고 네, 하잖아요. 네. 그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계엄은 이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6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하고 경찰.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검찰이 하는 게 기본이었었겠죠. 원래대로라면. 네. 근데 고위공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 근데 공수처가 지금까지 거의 형해화되다시피 네. 실적이 거의 뭐 신뢰가 많이 기관이 떨어져 있는 있어요. 건지 없는 네. 건지 모를 정도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찰에 맡긴다? 그러면 기소권이 없잖아요. 경찰은 직접적 기소권이 없잖아요. 없죠. 또. 네. 그러니까 도돌이표가 또 될 테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한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특검이 생겨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특수 상황이에요. 특수 상황. 아니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도 특검, 그다음에 그 김건희도 특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객관적인 걸 기대하려면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수괴가 되려면 이 국방부 장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국방부 장관의 그런 수사는 네. 경찰이 한다는 얘기가 기사로 좀 반대, 그건 맞는 건가요? 뭐 국수본에서 일단 출국 금지 네. 시키고 한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경찰로 이첩되게 돼 있죠. 기본적인 민간인 신분이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네. 국무위원이자 민간인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군사 법원이나 이제 군검찰에서 네.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건데 이제 아마 국수분이 지금 현재로서 관할이고 아마 고소고발장을 낼 때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배당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과연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기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냐인데 온 국민이 본 게 있고 수많은 증거가 네. 비디오가 채증된 게 있으니까 피하지는 못할 거는 같은데 네. 세월아 끌면 꽝이죠. 그게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렇게 내란죄라는 심각한 범죄에 아마 뭐 대해서? 수사에 대한 기간은 뭐 원칙적인 내부적인 건 있어도 지키질 않으니까요, 항상. 뭐 지금 몇 년 지나도 기소 안 하고 아직 결론도 안 내린 사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탄핵의 가결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100%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결국은 네. 탄핵이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적 압력으로 굴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네. 계속해서 압력을 집어넣다 보면 이들이 제가 예견하는 건 100% 지금 이미 에드벌런 띄웠어요. 이미 오늘 띄웠고 이미 언론들이 바람잡이를 하고 있어요. 네, 개헌으로. 예, 임기단축 개헌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최소 그래요. 어쨌든 선거를 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2년 임기단축 개헌을 관철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안타깝지만 약간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란 지금 체포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게 맞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탄핵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탄핵으로 가도 임기단축 2년 개헌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맞닥뜨리잖아요. 내년도 봄이나 뭐 여름쯤에 그렇죠. 맞닥뜨리게 되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5월 10날 취임을 했잖아요. 네. 2022년. 그렇게 보면 2년 단축을 관철시키는 거. 이게 저희의 과제가 되겠죠. 일단은 그 탄핵안이 이제 7일 날 처리 결과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두 개 다 처리되면은 이제 바로 대선으로 가는 거고 대선은 한 3월이나 5월 그 사이에 치러지겠죠. 만약에 이제 지금 이게 가결이 된다 그러면은 비슷한 지난 2017년 상황과 비슷하게 되겠죠. 타임테이블이. 그러면 5월쯤에 아마 대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처리 안 된다면은 김건희 특검도 처리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박정훈 의원이 그렇게 페이크 쓰듯이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딱 분리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투표가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김건희 특검으로 가도 탄핵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우리 신용환 석좌 교수님하고 이 탄핵과 그다음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특검 이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학 그다음에 법학 그 전문가 우리 신용환 교수님한테 그러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 잘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의 어떤 압력과 압박을 정부 여당에다 밀어 넣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